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이천수는 43세의 나이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고백을 하며 대중 앞에 섰습니다. 한 여성이 그의 인생의 사랑이었고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었습니다. 2025년 어느 TV쇼에서 드물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공유된 이 고백은 그의 삶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가 격동의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마음의 상처인 깊은 슬픔을 드러냅니다. 화려한 골과 월드컵 출전, 경기장에서의 영광의 순간 뒤에는 개인적 상실, 끊임없는 명성의 압박, 사랑과 가족에 대한 후회를 겪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춘수의 대설은 이루지 못한 사랑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외로운 순간들, 어려운 선택들,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감정이 쌓여 있는 작품이다. 이 책은 어려운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싸운 한 남자의 이야기이며 그의 깊은 슬픔이 어떻게 오늘날의 그를 형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춘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충만하게 살지 못한다는 후회일 것이다. 특히 그의 배우 생활의 절정기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1981년 7월 9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태어난 이는 부평구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부터 축구에 대한 사랑을 키웠습니다. 삼남매 중 막내였던 그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운동 재능을 보였으며 특히 드리블과 장거리 슛 능력이 뛰어났고 부평고등학교 감독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그의 선수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는 금세 국제 경기, 원정 훈련,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로 여행을 떠나 명성과 인정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슬픔은 축구에 대한 그의 열정을 항상 지지해 주었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상하면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진다. 심지어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었을 때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200kg의 김치를 스페인까지 가져왔을 정도였다. 그녀는 2010년에 사망했는데 당시 그는 일본에서 오미야 아르디자 클럽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형에게서 짧은 전화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경기장에 멈춰서서 도쿄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고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할 시간 안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하지 못한 죄책감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연습 세션이 끝난 후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상실감과 후회에 눈물을 흘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고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녀와 헤어지는 것도 슬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혜운과의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 이주은을 둔 그는 항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프로축구 선수의 바쁜 일정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딸 주은이가 학교에서 댄스 공연을 보러 올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네덜란드에 가서 페예노르트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만 대답했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다음에 기다릴게요. 라는 주은의 태연한 말은 아빠의 부재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빈틈을 남겼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성공적인 경기를 마친 후 호텔 방에 혼자 앉아 휴대전화로 가족 사진을 보며 공허함을 느낀 밤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골과 트로피가 놓친 순간을 메워줄 수 없는 것처럼요. 이 씨의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배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자신은 경력이라는 배를 조종하느라 바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춘수의 경력은
빛나는 성공과 그를 여러 번 울게 만든 고통스러운 실패, 그리고 노력으로 점철된 기복이 있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 K리그의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 데뷔 시즌에 7골 9도움을 기록하며 빠르게 입지를 굳혔고, 2002년에는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19세의 나이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그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2002년 월드컵에서 역사적인 4위를 차지하며 온 국민의 자랑이 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월드컵 이후 그는 라리가의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하여 스페인 일부 리그에서 뛰는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2003년 4월 시즌에는 골을 넣지 못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토너먼트 중 하나에서 뛰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이정표이며 국제 무대에서 그의 재능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2005년 K리그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울산 현대를 시작으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전남 드래곤즈, 일본의 오미야 아르디자 등 여러 클럽에서 뛰었습니다. 그는 또한 페예노르트 소속으로 네덜란드에서 잠시 활약했고 알 나스르 소속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잠시 활약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원정은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종종 어려웠습니다. 그의 국제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06년 월드컵에서 토고를 상대로 넣은 프리킥 골로 한국이 2대1로 승리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팬들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2000년 올림픽에서 UH팀의 일원이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올림픽팀의 일원으로 100회 이상의 성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2013년 인천 유나이티드로 복귀한 뒤 2016년 3월 대한민국과 레바논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작별식을 열고 2015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와 도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보낸 시간은 엄청난 실망이었는데 라리가의 속도와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해 누만시아로 임대 이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경기에서 단 30분 만에 교체된 후 스페인의 호텔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아 무력감의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09년 코칭 스태프와의 분쟁과 알 나스르와의 비밀 계약이 폭로된 뒤 전남 드래곤즈에서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그는 경기에 복귀하기 위해 경기장에서 3번이나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군중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 사과한 뒤 부끄러움과 후회로 인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낸 해외 생활은 힘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아시아 선수들이 혹독한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경력에서 나타난 노력은 그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지칠 때까지 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할 때 그는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섭씨 35도의 더위 속에서 매일 10km를 달렸습니다. 한 번은 네덜란드에서 훈련하던 중 발목을 다쳤지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계속해서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다리에 붕대를 감고 고통과 압박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들은 그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프로 선수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숨겨야 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난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은퇴 후 해설자와 감독으로 전향한 뒤에도 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열정으로 축구에 헌신했습니다. 이천수가 항상 갈망하는 업적은 단순히 타이틀 또는 인정이 아니라 한국 축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선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축구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는 선수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2002년 아시아 축구 연맹이 선정한 아시아 올해의 신인 선수로 선정된 것은 인천 출신 선수도 국제 무대에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006년 월드컵에서의 골과
2005년 K리그 결승전에서의 해트트릭이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한때 팬들이 그를 인천의 황금소년이라고 불렀을 때를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팬들의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는 별명이었다. 그는 경기장 밖에서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은퇴 후 그는 2019년 인천 유나이티드의 피트니스 책임자 역할을 맡았지만 2020년 가족과 미디어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 사임했습니다. 2021년에는 대한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자선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3년 도주 운전자를 추적해 비를 맞으며 1km를 달려 범인을 잡은 뒤 경찰이 받은 보상금 전액을 순직한 경찰관의 자녀를 지원하는 기금에 기부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에게 감사장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논란 이후 대중의 동정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고, 은퇴 후 취하는 모든 행동은 그 꿈을 향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선수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개인 유튜브 채널 명보야 먹자도 자랑스러운 성과다. 이 채널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고 축구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는 어느 젊은 팬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그의 영상이 그 소년이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편지는 리에게 어떤 직함보다도 더 귀중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이나 경기장에 설 때마다 관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연주하고 말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자신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해 왔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과 결혼은